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S51 매도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조건식 조건식 매수 매수 신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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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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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조건식 매수 신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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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매수 신호입니다. S&P 매수 신호입니다.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신이손 매수 신호입니다. 조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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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신호입니다.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죠 3%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매수 양시장 신호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이 0.5%대 조건식 삼성전자의 매수 상승에 신호입니다. 힘입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어떤 조건식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매수 오르고 신호입니다.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8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의 주도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선철 이사님. 저는 IT가 조건식 매수 신호입니다.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 7월 달 수출 한 달만 좀 본다면 410억 불로 작년 매수 7월에 비해서 신호입니다. 10.2%좀 감소를 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하지만 요즘 최근에 항공화물 수출 매수 신호 증가율을 발생. 보면 IT 쪽이 거의 8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항공화물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9.5%였지만 2분기 수차 매수 신호 증가율은 발생.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상황은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현재 매수 신호 천천히 발생. 한 단계 지금 밟고 있는 개선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건식 그래서 매수 이 신호입니다. 부분이 항공화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출의 그 83.5%가 전기 전자 제품입니다. 그래서 IT 산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매수 신호 이렇게 발생. 된다면 꼭 뭐 IT 필두 이 부분이 좀 뭐 랜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좀 포지션이 좀 조건식 자리를 매수 잡고 있겠지만 신호입니다. 실제로 항공화물 수출 내용이 뭐 직접 회로 조건식 반도체가 매수 49%입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매수 기기 신호 부품이 발생. 12.8%, 무선 전화기가 약 한 9%인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는 뭐 4%대 미만이지만 현재적인 전체적인 골고루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앞으로 이 발생. 항공주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구간 IT 부분이 점차적으로 지금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이 호조세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조건식 IT 매수 하나만 신호입니다.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디스플레이까지도 이어가지 않을까 좀 매수 그렇게 좀 신호 보여주고 발생. 있습니다. 매수 신호 알겠습니다. 발생. 시장의 움직임 매수 신호 체크해보고 발생. 있습니다. 선물 시장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수 선물 9월물입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 5일선을 신호 발생.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매수 신호 상승 흐름을 발생.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을 매수 신호 살펴보면 기관들 최근 이틀간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수 특히 신호 발생. 7월의 마지막 거래를 해서 2,600억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입니다. 오늘도 매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매수 신호 상황입니다. 발생. 자, 금융시장 흐름 매수 짚어보도록 신호 발생. 하죠. 미래에셋대우 김민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시장 주요 동향 그리고 오늘의 예상 흐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매수 신호 전주 발생. 금요일에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했고 국채 매입 한도 또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ETF 매입 규모를 6조 엔으로 늘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아베 총리의 경기 매수 신호 부양책 발생. 이후 구로다 총재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발표 직후에 엔달러 환율은 102엔대로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 또한 1120.2원으로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미국 2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95포인트대로 매수 하락을 발생. 했고 이에 NDF 환율은 전일 대비 6.7원 하락한 1113.75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7원 하락한 1112.5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1114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통화정책의 매수 실망감에 신호 발생. 이어 미국 성장률 또한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DP 발표 이후에 연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45%에서 34%로 하락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약화되며 1110원 선을 뚫고 내려갈 수 매수 신호 있을지가 발생. 관전 포인트인데요. 외환당국 경계 심리와 미국 고용지표 경계감 등이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 흐름은 매수 최근에 신호 어떻습니까? 네, 전주 국내 채권 시장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FOMC와 김영란법 합헌 소식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로 인해 5년물 이상을 중심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이후에 매수 BOJ 신호 발생. 금융정책 결정 회의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일본 및 국내 금리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10년 국채 선물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는데요. 이날 외국인들은 만기약 가까이 매도를 하며 매수 신호 사상 발생. 최고 매도 규모를 보이며 국내 금리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말에는 미국 2분기 GDP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 매수 미국 신호 10년 발생. 금리는 OBP 하락한 1.45%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3년 선물을 기준으로 4틱 상승 출발하며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망스러운 2분기 GDP 결과로 인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금리 또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에는 BOE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매수 거의 신호 발생.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 자산 매입 매수 등의 신호 발생. 정책이 더해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또 시장의 기대를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 신호 금리 발생. 반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매수 보이기 신호 때문입니다. 미국 2분기 GDP 헤드라인 지표는 부진했지만 개인 소비 증가 등 세부 매수 지표는 신호 나름 발생.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주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도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매수 발표되는 신호 여러 가지 발생. 경제 지표들 밀접하게 금리와 변동이 높습니다. 신호 이런 발생. 부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인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자,
자, 30분이 연장됐습니다. 거래 시간이요. 어떤 분들은 환호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화랑이 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지실 텐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선철 이사님, 거래 시간이 30분이 연장되는 것 네. 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네.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뭐 뚜껑은 또 열어봐야죠. 근데 일단은 시작은 했습니다. 30분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는 뭐 한국거래소에서 뭐 어떻게 지금 내용적으로 매수 신호 발생. 살펴줄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성훈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중립적을 좀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뭐 해외 증시 거래 매수 연계, 신호 증시 발생. 침체 국면을 돌파하는 모멘텀으로 기대를 하겠다. 매수 신호 그에 발생. 따른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게 그동안의 선물 옵션 파생 시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제한을 좀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또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거래 시간 변경을 뭐 16년 만에 지금 이렇게 30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거래 대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매수 신호 하지만 발생. 여기서 굳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우리가 하나에 좀 국한된 것만 보지 말고 그럼 중국 시장 정보 반영을 이뤄지면서 우리 국내 오일 매도 주식시장의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수 변동성 죄송합니다. 지수 변동성 확대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거래 시간의 증가만으로 본다고 하면 거래량 증가로 연결되기는 좀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을 거래 30분을 연장을 함으로써 약 한 매수 신호 3% 발생. 정도의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전적으로 하나 좀 본다고 하면 8조 원 이상의 기대 효과를 좀 본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 시작 9시에 딱 출발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래량 장 초반과 장 후반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6시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과연 뚜렷이 나타날 거 이렇게 좀 또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 꼭 신호 우리 발생.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좀 보여지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좀 이렇게 또 기울어가고 있는데 굳이 뭐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우리가 뭐 그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편입이나 중국 연계 금융상품 등의 효율성에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호불호는 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데 일단 뭐 한국거래소나 뭐 정부에서는 어떤 거래 증가, 매수 신호 발생. 거래 대금 증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주식시장의 뭐 시간의 연장에 따른 것보다 다시 한번 파생 시장의 규제를 좀 완화를 좀 풀어주면서 개인 매수 신호 투자자들이 발생. 활성화를 하는 게 좀 어떻게 좀 오히려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의 표면적인 재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사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사실상 좀 더 와닿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훈 팀장께서는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증권사들이 또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증권사한테는 호재일 텐데요. 그렇죠. 일단 뭐 분명히 30분 연장에 따른 거래 매수 신호 수수료, 발생. 수수료 인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증권사 쪽에서는 혜택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신호 발생. 그 중심에 리테일에 특히 강화가 되어 있는 증권사, 뭐 키움증권을 봐야겠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뭐 상반기부터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반기까지 시장은 신의선 상당히 선물 일방향으로 매도 상당히 신호입니다.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매수 좋을 신호 때 발생.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뭐 30분 연장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고요. S&P 그렇다면은 매도 여기에도 신호입니다. 시장마저도 매도 지금 신호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박스권 상단에서 펀더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매수 신호 있습니다만 발생. 결국 이걸 계속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 신호 발생. 지속적으로 계속 소화를 해주면서 상단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내고서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올라간다라면은 거래 시간 30분, 시장만 좋다라면은 30분이 뭡니까? 뭐 4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뭐
여전히 뭐 시간에 대한 매수 신호 효과보다는 발생.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전히 뭐 시장이 좋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이 연장이 되는 것은 좋다라고 좀 단순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죠, 저희는. 거래 시간 연장과 매수 관련된 신호 이야기를 발생. 들어봤습니다. 다음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중소형주 매수에 나선 매수 신호 외국인 발생. 코스닥 매수 수급께서 신호 발생. 충매도일까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 앞서서 김선철 이사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기관의 매수 확대로 이 외국인의 매수 확대가 이어질 수 있고 그 바운더리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선철 이사께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좀 100%로 기준으로 좀 매수 신호 본다면 발생. 갑자기 100%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예. 한 3-40% 정도. 좀 예, 보수적인 예, 의견이시네요. 네. 보수적인데 그동안에 사실 뭐 코스피가 아닌 참 코스닥을 좀 하나만 좀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떤 한 500포인트인가요?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올라설 때 그때는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외면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입성이 자금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조정이 왔고 블랙시티 이후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도 사실은 개인과 기관이 아닌 외국인의 좀 매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양호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또 코스닥에 움직이는 테마에 자금이 매수 또 신호 많이 발생.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소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그런 단어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이 사니까 뭐 쫓아가서 하자, 매수하자. 특히 뭐 테마주 이런 뭐 정치적인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큰 그림 매수 신호 시가총액 발생. 상위 종목들만 하나만 좀 보고 본다면 그동안에 지금 매수 신호 매출 발생.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유입세가 이루어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그렇습니다. 기관이 많이 코스닥 쪽에서 외면을 많이 했거든요. 실적주가 지금 미리 선반영됐던 부분을 우선 매수를 해놓고 일단 기업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 다시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의 개인들 투자자들의 입성을 기다리면서 그런 매수 모습들이 신호 좀 발생. 사실 안 좋았던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30-40% 정도의 그 입성이라는 그 부분을 뭐냐면 매수 신호 기관이 발생. 사실 그렇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오일 매수 입성만 신호입니다. 바라고 했던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들을 매수 신호 뭐 전체적인 발생.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아니지만 외국인, 기관, 뭐 개인 이 매수 부분을 신호 하나 발생. 체크 하나씩 본다고 하면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진정세, 기관의 매수 진정세가 3분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미 실적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나오지. 그렇게 해서 기간 또 다시 한번 코스닥은 개인들의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하셨습니다. 김성훈 팀장의 의견은 좀 다를까요? 어떤가요? 네,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기관이 펀드 환매로 인한 매물 압박을 코스닥 쪽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조금 잦아들었어요. 지난주 그것도 금요일 날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숨통이 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회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까지 이른 유로 것 매수 같습니다. 신호입니다. 여전히 펀드 환매 매물이든 아니면 기관의 어떤 박스권, 박스피 혹은 코스닥도 705포인트든 7포인트든 그 박스권 상당에 대한 박스권 전략이든 간에 아니면은 중소형주 성장주를 버리고 소재 산업재를 사다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현대차를 사야 된다 이런 어떤 시클 대형주를 사야 되는 전략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적어도 지금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지금 시장이 바닥권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을 뚫고 올라가면서 하반기까지 시장을 이끌어갔을 때 정말로 수익률 게임이 나오기 쉬운 곳은 결국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매수 신호 맞지 않을까 발생.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해 상반기죠. 2월 10일 날 페닉스 행을 찍고 나서 두산 인프라코가 따블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렉시트 이슈가 나오면서 BH나 인터플래스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따블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렇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저점 찍고 올라오는 상황에 나오는 주도주는 진짜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진짜 돌파하면서 2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매수 즉 신호 발생. 작년 상반기 2월달, 1월달에 코스닥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면서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갔듯이 매수 신호 이번에도 발생. 마찬가지로 8월 중에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면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IT 섹터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점수를 주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약간의 노이즈가 껴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IT 섹터에서 어떻게 더 사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매수 왜냐? 신호 발생.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노이즈가 끼면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너무 IT 섹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지금 뭐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은 IT 섹터는 오일 매도 아직까지 좀 신호입니다. 뭐랄까요? 좀 가지신 분들의 매수 영역이지 신호 않을까 발생. 싶고요. 만약 지금 신규로 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라면은 뭐랄까요?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약간 접근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좀 앞서서 얘기하셨으니까 김성 네. 팀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이 지금 4% 넘게 빠지고요. 아모레퍼스핏도 2% 매수 신호 넘는 발생.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너무 잘 나가다가 하락폭이 좀 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 가지 악재를 맞았죠. 사드로 시작된 악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매수 잘 신호 나왔지만 발생. 컨센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밀렸고 오늘은 화장품 1인당 면세점에서 50개로 제한을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악재가 땅땅땅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가장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빠르게 돌아서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외국인 철저하게 밸류 플레이를 한다는 거겠죠. 결국 연말 가면은 결국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매수 신호 가격대라고 발생.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구간 특히나 안정적으로 조금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섹터 플레이가 신호 가능한 시기입니다. 워낙 핫한 IT, OLED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 지금에선 어떤 것 있다고 김선재 이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IT 쪽도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아직까지는 지금 매출이나 이렇게 영업이익 쪽이 그렇게 시장의 평가보다는 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까지 좀 좋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IT도 우리 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매수 쪽 신호 좀 말씀을 발생. 좀 잠깐 하셨습니다. 뭐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 매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입장도 있지만 뭐 IT를 신이슬 좀 선물 보고 나서 매수 저도 화장품까지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본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업종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IT 화장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화장품으로 본다면 뭐 LG생활건강 뭐 지금 뭐 96만 6천 원대 뭐 분할 매수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지금 김성훈 팀장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매출이 역대 초입니다. 1조 7천억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화장품 뭐 한국콜마 매수 OEM 신호 발생. 생산업체 그리고 아직 뭐 10만 원 채도 좀 안 됐지만 그 부분을 좀 한번 본다고 하면 지금도 저는 김성훈 팀장과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인 업종 큰 그림을 봤을 때는 IT와 화장품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오일 시장을 매도 이끌어가서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월에는 또 올림픽이 매수 신호 있습니다. 발생. 리우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올림픽 수혜주들 좀 눈여겨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성훈 팀장님? 네, 뭐 옛날에는 치킨도 있었고요. 네. 뭐 여기 있었지만은 지금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쎄 뭐 매수 텔레비전 신호 교체 발생. 수요 시기가 맞아야지만 또 이제 가전에 대한 교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뭐 아프리카 저기 올림픽 수요를 따진다면은 아프리카 TV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컨텐츠가 다양화되면 될수록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와 매수 시청률이 신호 높아질 발생.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올해 아프리카 TV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고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또 증가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또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매수 신호 블리자드에서 발생.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거의 502주인가요? 그동안 1위, PC방 1위를 차지했었던 롤을 밀어내고서 1등을 올라섰습니다.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또 한 번 실적 사상 최고 실적이겠는데 이번에 또 리우 올림픽까지 나온다라면은 그 부분 역시 또 충분히 반영되면서 3분기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리우 올림픽 관련주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TV가 일단 탑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 콘텐츠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 보는 그런 상황이 매수 신호 됐고 발생.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 올림픽이라는 뭔가 환호성이 좀 줄어든 것 같은 체감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선철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결제 쪽으로 해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있겠지만 뭐 예전에 뭐 김 팀장님 말씀대로 치맥 관련 주도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맞습니다. 시간대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좀 하고 있는데.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Himalaya superpower. 매수 신호 발생.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매수 신호 발생. Himalaya supe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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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신호 발생. Himalaya superpower.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시에서 선물 매도 신호입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힘을 발생.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잡고 집어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니 내가 살 수 없어. 매수 신호 발생.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잡고 집어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니 내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매수 신호 슈퍼파워.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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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신호등 상승 매수 신호입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S&P 매수 신호입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매수 신호 발생.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신이 소리내는 힘을 신호입니다. 내요 슈퍼파워.